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사업에 방해되지 마라는 한 줄 문자만 보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나에게 가족이란 이미 끝난 환상이었다. 나는 김준혁이다. 태성그룹의 장손, 아니, 이제는 태성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라고 불린다. 35살,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을 보낸 후 귀국한 지 5년째. 아버지 김 회장님은 여전히 건재하시지만 그룹의 실무는 거의 내가 쥐고 있다. 태성전자, 태성건설, 태성백화점 이 모든 게 내 손끝에서 돌아간다. 그날은 평범한 출장 날이었다. 뉴욕에서 나로 가는 12시간 비행기 안기 내 와이파이가 겨우 잡히는 그 순간, 나는 중국 파트너와의 최종 계약을 마무지었다.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합작 투자. 태성의 미래를 좌우할 딜이었다.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나는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어머니. 큰 거래 성공했습니다. 곧 귀국합니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어머니로부터. 사업에 방해되지 마. 그 한 줄 그게 전부였다. 축하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방해되지 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구름 위, 아무것도 없는 하늘.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건 이틀 후였다. 강남의 태성 가문저택. 3층짜리 대리석 건물, 정원에는 분수가 솟고 있었다. 나는 피곤한 몸으로 들어서며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다. 아버지는 서재에 계신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시더니 다시 티컵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래는 잘 됐니? 네, 성공했습니다. 12억 달러 규모예요. 그래. 수고했어. 그게 끝이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차가울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나는 장남이지만 언제나 사업 도구였다. 동생 준호는 달랐다. 준호는 자유롭게 유학을 즐기고 놀이를 즐기고 실수해도 용서받았다. 왜냐고. 준호가 어머니의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전 부인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데려온 아이, 어머니는 나를 키웠지만 사랑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나는 중학생 때 알았다. 우연히 들은 대화. 그 애는 결국 방해가 될 거야. 준호가 후계자가 돼야 해. 그때부터 나는 증명하려 애썼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큰 성과를 냈다. 태성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그런데도 어머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재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위스키를 마시며 자료를 보고 계셨다. 아버지, 거래 보고서 올려드릴게요. 그래. 놔둬.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보았다. 준혁아, 너는 잘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알았다. 너는 감정을 가지면 안 돼. 너는 도구일 뿐이야. 그날 이후 무언가가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태성그룹의 내부를.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를. 어머니가 준호를 위해 몰래 준비하는 재산 분배 계획을. 그리고 동생 준호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 준호의 노트북. 열어본 건 실수였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파일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준호는 나를 제거하려 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의 해외 거래를 방해하고 내 실적을 축소 보고하고 심지어 내 명의로 비자금을 조작하려 했다. 어머니가 도왔다. 그들은 나를 방해꾼으로 여겼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방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뛰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발견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노트북에 있던 증거들, 이메일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심지어 나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던 계획서까지.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다. 준혁이가 없어지면 준호가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모든 게 명확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태성그룹 본사, 여의도 타워. 내 사무실은 45층,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사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 자료입니다. 고마워. 나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바로 폭로할까? 아니, 그건 너무 성급하다. 그들은 나를 제거하려 했다. 나는 그들을 파괴해야 한다. 공정하게, 철저하게. 먼저 정보를 모았다. 내가 해외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태성의 숨겨진 계좌를 추적했다. 스위스, 케이먼,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였다. 수조 원 규모. 탈세, 뇌물, 모든 게 있었다. 준호는 회사에 늦게 출근했다. 그는 상무직함만 달고 놀았다. 나를 보며 웃었다. 형, 뉴욕 딜 잘 끝났어. 축하해.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독을 나는 알았다. 고마워, 준호야. 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 어머니가 차린 한상.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준혁이, 다음 달 이사회에서 내 실적 발표할 거지? 아버지가 물었다. 네,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준호도 같이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준호도 요즘 열심히 하잖아. 준호가 웃었다. 어머니, 제가 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열심히. 나를 죽이려고. 식사 후, 나는 아버지 서재로 갔다. 아버지,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일인데? 나는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다. 내 실적 보고서. 하지만 그 안에 숨겨둔 것, 준호의 비리 증거 일부. 준호가 해외 투자건에서 실수한 게 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자료를 보았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사실이냐? 네, 확인해보세요. 아버지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당황했다. 아버지, 오해야. 형이 잘못 본 거예요.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혼났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첫 번째 복수. 아주 작은 시작. 그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태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 하지만 단순한 경영권 탈취가 아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돌려주기. 나는 해외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다. 그 중국딜, 일부러 조건을 바꿔 태성에 불리하게 만들었다. 손실은 수천억. 책임은 준호에게 돌렸다.
준호는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는 나를 의심했다. 준혁아, 너 요즘 이상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떨렸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준호가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국딜 손실로 이사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아버지는 준호의 직함을 박탈했다. 준호는 나를 노려보았다. 형, 이게 다 내 짓이지? 무슨 소리야? 내 실수잖아. 준호는 증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나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웠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나는 병문안을 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준혁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를 왜 그렇게 몰아세우니? 너도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어머니, 가족이라면 왜 저를 제거하려 하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서명.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준호를 위해 너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순간 나는 동정심이 들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키웠나? 왜 속였나? 나는 병원을 나왔다. 이제 아버지 차례다. 아버지는 태성의 모든 걸 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비자금을 터뜨렸다. 언론의 제보. 태성그룹 회장 탈세 의혹. 주가가 폭락했다. 검찰이 움직였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준혁아, 이게 내 짓이냐? 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왜? 왜냐고요? 저를 도구로만 보셨으니까요? 그 문자, 기억하세요? 사업에 방해되지 마.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준호는 해외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막았다. 공항에서 체포. 비자금 연루. 가족이 무너졌다. 태성은 내 손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성그룹은 내 것이 되었다. 이사회에서 나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주주들은 환호했다. 내가 회복시켰으니까. 어머니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요양원으로 갔다. 준호는 구속되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입원. 나는 병실로 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쇠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아, 미안하다. 이제 와서요. 너를 잘못 키웠어. 재혼 후 내 어머니를 사랑하려다 너를 소외시켰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닦았다. 늦었어요.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그날 장례식. 많은 사람이 왔다. 나는 상주로 섰다. 준호는 수감 중이라 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장례 후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태성은 이제 제 겁니다. 알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두려웠어. 내가 너무 강해서. 준호가 따라잡지 못할까봐.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두려움. 그게 전부였다. 나는 어머니에게 월급을 주며 요양원을 보냈다. 준호는 재판에서 유죄.
10년형. 태성은 번영했다. 나는 새로운 뒤를 성사시켰다. 이번엔 내 이름으로.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오태성은 아시아 톱 기업이 되었다. 나는 포브스에 올랐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성공 비결은? 가족의 배신을 딛고 일어선 거죠. 기자들은 웃었다. 진심인지 모르고. 나는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 나를 도구로 보지 않는 사람. 아이가 생겼다. 준호는 출소했다. 나는 그를 만났다. 형 미안해. 알아. 준호는 빈손으로 살았다. 나는 그에게 작은 회사를 주었다. 자립하라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다. 준혁아, 용서해줄 수 있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공허했다. 나는 이제 안다. 진짜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들. 가족의 의미.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 야경. 빛나는 도시. 이 모든 게 내 것 하지만 외롭다. 5년 후 나는 태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었다. 뉴욕 증시 상장. 시가총액 100조. 아이들은 둘,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준호는 자신의 회사로 성공했다. 가끔 만난다. 형제처럼. 어머니의 무덤에 간다. 꽃을 놓는다. 어머니, 이제 행복해요.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12시간 비행 중 그 문자. 그게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자유다. 태성은 영속한다. 김준혁의 이름으로.